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사회론 공부 같이 하게 된 조한이라고 합니다. 어, 정보사회론이라는 과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 공무원직에 있어서 정보직렬 중에서 제일 힘든 과목이다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막상 시작하려고 엄두를 내다 보면 이게 맞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하는지 많은 고민들을 하죠. 시중에서는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마 검색해서 찾아봐도 딱히 공부하기 대해서 내가 이 점수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결국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은 정보사회론이라는 영역 자체가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은 영역, 그리고 계속 변화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사실 학문이라는 것은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그것을 더 넓히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여기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정보사회론이란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정보사회란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엄연하게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씩 듣는 논문을 정리하고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찾아서 읽어보고 하는 것들,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문제는 본인들이 이제 논문이나 새로운 정보를 찾았다고 해봅시다. 첫 번째, 이것이 문제로 나왔었을 때 내가 이것을 잘 풀어낼 수 있을까? 라는 것들. 두 번째, 애초에 이러한 새로운 자료들이 반드시 등장할 거라는 보장은 있을까? 라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고민을 한 게, 우선은 이제 정보사회론이란 과목 자체가 대학교 강의에도 사실은 그러한 이름을 달고 있는 원론적인 강의가 거의 없죠. 없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한 두어 군데 중에 학교에서 뭐 한양대나 이런 데서 했던 강의 역시도 사실은 교수님의 스타일상 정보사회 그 자체와 맞췄을 뿐이지, 우리 쪽에서 다루고 있는 뭐 커뮤니케이션의 컴퓨터 네트워크 쪽이나 이런 쪽까지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보사회 이런 분야에서 한정된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들이라고 했을 때, 기존의 정보사회론 책에서 얻을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5문제에서 6문제 정도밖에 나오게 되지 않죠. 또한 지금 이제 정보사회론이란 것이 여러 군데에서 강의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지금 이제 기존 학원들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과는 다른 쪽 위주로 출제를 하겠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책을 내면서 생각한 것은, 결국에 이 내시는 분들도 어떤 범위라는 것이 기출해서라고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정보, 사회라는 어떤 메타적 개념에서 정보가 무엇인지, 또 정보와 관련된 비슷한 것은 무엇인지 정리는 꼭 해야 됐고, 또한 정보사회와 관련된 이론과 정보사회란 무엇인지, 그래서 정보사회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건 기본적으로 달아놨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쪽에서 여러분에게 발목을 잡는 것들이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부분, 또한 그 다음 컴퓨터와 관련된 부분, 신기술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점수를 다 잃고 간다 치더라도 결국 다른 걸 다 했을 때 60점도 못 맞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슬프죠. 그래서 궁금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거는, 정보사회론 어떤 책 하나로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적확하게 이해를 하고,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지금 이 파트에서 공부했다, 다른 학자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틀린 보기로 여러분이 배웠던 학자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 정보사회라는 파트를 공부할 때는 우선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것처럼 어떤 요약 노트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어느 순간 1년이 지나면은 거의 쓸모가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가장 코어가 되는 핵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개론서라고 표현되는 것들도 이제는 나와봤자 3-4문제밖에 출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정보사회론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선 가장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정보사회 파트에서 정보사회 내용, 커뮤니케이션 전까지는 확실하게 숙지를 다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뒤에 있는 새롭게 나온 영역 4, 5파트, 파트 4, 5, 6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 실제로 나와서 여러분을 괴롭혔던 문제들이거든요. 버리고 간다라기보다는 기존에 나왔던 것들, 개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있구나 라고 하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별로 그렇게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이 도저히 이 파트는 안 되겠어 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서 취사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나왔던 문제만 확인하자라는 걸로. 그래서 이 정보사회는 다른 과목과 달리 어떻게 공부해내야 되는 틀을 미리 잡고 가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정보화와 관련된 정보사회와 관련된 기본적 개념들은 당연히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아쉽게도 어떤 과목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제 역할이기도 한데 출제만큼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다기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뒤에 있는 참고 도서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보사회는요 딱히 어떤 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것을 새롭게 담을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책으로만 공부해서는 절대 다 못 맞습니다. 논문들이나 기존에 나와 있는 새로운 정보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던 주제들에 대해서 한 번씩 검색해서 보시는 것도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나와 있는 개념들 또 변경되는 법안들 이런 것도 같이 살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공부량 자체가 산술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만 저로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의 노력을 들여야 되고 스트레스는 3배 이상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떤 책 한 권으로 끝낸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 책에 대해서 전부 다 습득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65점에서 70점 정도를 약속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책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 다 맞춘 건 아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건드릴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10등 안에 드는 친구들이 60점이 간 넘습니다. 그러니 그 이상의 고득점인 경우는 거의 없는 과목이 이쪽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처음 이제 시도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꽈락은 변하자, 40점은 넘자라는 목적으로 앞부분만 확실하게 하고 가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쁜 전략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된다면 이제 두 번째 재수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 전의 내용에서 차차 확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제 모의고사가 출제됐을 때 이러한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꼭 찾아주셔야 되고 정답만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러한 오답들도 함께 정리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면 문제 위주가 아닙니다. 내용적 측면에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도 있고 자기만의 노트가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저는 책을 보면서 실제로 내용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했어요. 요약이 되는 과목이 아닙니다. 요약으로 된 자료를 보는 게 핵심은 아니고 물론 여기에서도 핵심 서머리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이지 실제로 문제는 그거보다 좀 더 깊게 나온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참 제가 명확한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아직까지 과목의 범위나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준비하시는데 정말 연연이 많으실 거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열려있는 모습으로 어떤 요청하는 내용이라든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항상 질의를 받도록 할 것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에 대해서 한 번씩 질의해 주시면 언제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정말 준비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